일광욕과 호르몬을 보시면 일광욕은 우리의 그 호르몬 대사 문제에 굉장히 큰 관여를 합니다. 우리 햇빛의 구성을 다 이렇게 봤지만 그 햇빛 구성을 우리가 따져서 어떤 부분은 더 받고 어떤 부분은 덜 받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굳이 나눠놓은 것뿐이지 우리가 받을 때 햇빛은 그냥 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햇빛에 열을 받는 거죠. 그러나 햇빛이 뜨겁지 않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햇빛이 뜨겁다고 해서 효과가 많은 것도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햇빛이 뜨거워서 뜨거운 열로 효과를 받을 것 같으면 유리창 앞에서 받아도 돼요. 그런데 때로는 햇빛이 별로 없는 날도 일광욕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 상식을 바꾸셔야 돼요. 햇빛이 쨍쨍 안 찐 날도 그냥 구름 사이에서 조금씩 이렇게 빛이 나와도 충분히 됩니다. 거의 햇빛이 없어도 돼요. 일광욕 되기 때문에 너무 막 그냥 그 뜨거운 열만 쬐려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일광욕과 호르몬의 관계를 보면요, 햇빛이 이 세로토닌을 만들어줘요. 그럼 세로토닌이 어떤 호르몬인 줄 아세요?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 그렇죠?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을 보게 되면 이 눈의 망막을 통해서 그 빛이 어디에 전달될까요? 시신경에 전달돼요. 그럼 뇌관의 이 봉선핵에 이제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빛을 본다, 빛을 쪼인다 이런 그 단어 자체가 빛을 보는 순간 그 빛이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눈의 뒤쪽에 망막을 통해서 이제 시신경에 전달되면 그 봉선핵에 이제 연결이 돼요. 그때 이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그 요인들을 보면요, 뭐 음식을 먹어서도 되겠지만 햇빛을 쬐을 때 가장 많이 돼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몸에 충분해지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음이 편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햇빛을 쬐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생성 기능에 있어서 계속해서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짜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렇죠? 막 거칠어지고 사람이 안정이 안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신경이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세로토닌을 만들어낸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로토닌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뇌세포를 자극해서 자극이 될 때 세로토닌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있어야만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는 요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물론 뭐 세로토닌 말고 다른 호르몬들도 중요하지만 얘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세로토닌이 이 우울증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울하신 분들은 반드시 햇빛에 가셔서 풀을 뽑으시든 아니면 운동을 하시든 이렇게 해서 빛 아래서 있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햇빛을 쬐게 되면 뭐가 증가하냐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호르몬 있죠. 뭐가 있어요? 엔돌핀 있죠. 엔돌핀. 통증도 낫게 하고 병도 치료하는 엔돌핀이 막 증가가 돼요. 특별히 이 트립토판이라는 이 물질이 필요한데요. 이 트립토판과 햇빛이 이 세로토닌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서는 콩류 정말 중요해요. 콩류를 두유도 아까 먹었었죠. 네, 그 다음에 콩밥도 먹죠. 콩가루 이렇게 잘 드시면 이 트립토판이 이제 인체에 관여해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낸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햇빛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제가 이 호르몬에 관여하는 것이 참 많지만 제가 몇 가지, 두 가지만 할 거예요. 호르몬에 관여하는 것은 이 멜라토닌은 햇빛이 눈의 망막을 역시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뇌의 송과선을 자극할 때 멜라토닌이 생성이 돼요. 근데 재밌는 건요, 멜라토닌이 대부분 언제 나올까요? 대부분 언제 나오죠? 밤 8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은 저녁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멜라토닌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만 잔다고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낮에 활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고 햇빛을 봐야 돼요. 햇빛을. 그래서 그것이 우리 뇌의 송과선을 자극할 때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멜라토닌이 좋은 건 다 아시죠? 네, 사람의 그
몸도 성장시키지만 정말 좋은 것은 노화를 방지해요. 노화를. 그리고 질병이 있다면 질병도 회복을 시킵니다. 대부분 면역력이 약화된 이유를 보면요, 대부분이에요, 햇빛이 부족해서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뭐를 먹지, 뭐를 해야 되지, 이렇게 요법을 참 많이 찾는데 햇빛만 잘 봐도 면역력은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10대, 20대 햇빛을 보는 거 정말 좋습니다. 10대, 20대 햇빛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아이들 밖에서 막 햇빛에 까맣게 거슬리잖아요. 겨울에 감기도 잘 안 걸려요. 여름에 밖에서 많이 뛰어노는 아이들이 감기 잘 안 걸려요. 뭐가 많기 때문에요? 뭐가 강하기 때문에? 면역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아이들 탈까봐 너 공부만 하라고 딱 그냥 집에만 딱 가둬놓고 밖에도 못 나가게 한다.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리고 10대, 20대 햇빛을 많이 충전을 시켜놔야 돼요. 이 멜라토닌을 보면 유해산소, 활성산소를 이제 억제합니다.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 들어온 활성산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럼 잠을 잘 자려면 낮에 운동이나 햇빛에 잘 쬐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분비선의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시켜요. 그리고 특별히 남성의 가슴과 등을 빛에 노출하잖아요. 그럼 이 호르몬이 100배 이상도 올라간대요. 옷을 열어서 가슴, 복부, 그 다음에 어디요? 등을 노출하면 100배 이상이래요. 더 중요한 것은 하반신을 노출하면 200배래요. 그러니까 속옷까지 벗고 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반신, 특히 땀띠가 있는 분들이나 우리가 보통 몸이 가려진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데 햇빛을 충분히 쬐어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람의 숙면을 위한 필수 호르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좋은 수면은 햇빛이 좌우한다. 맞나요? 네, 좋은 수면은 햇빛이 좌우한다. 햇빛은 세로토닌을 우리 몸에 생성을 시키고, 세로토닌은 저녁에 멜라토닌을.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는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 분비되게 만들고요. 그다음 밤에는 멜라토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응? 눌러주세요.